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이제 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이즈미디어 338%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업황과 좀 업황과 투기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복리계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익도 생긴다. 이즈미디어가 최근에 급등한 부분들은 이거는 이상한 왜곡 포지션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서 이제 뭐 수익이 났는데 뭔데 지금 뭐 해가지고 뭐 접근을 했는데 뭐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의 흐름이 지금 최근에 보면 투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제가 이제 중소형주 장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 우리 회원방송에서는 중소형주가 앞으로 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보면 한 2월, 3월달 디커플링을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자, 중소형주는 소외됐단 말이에요. 사실 중형주들은 그렇게 소외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소형주들이 많이 소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밸류를 딱 봤을 때 소형주들이 많이 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디커플링을 메워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소형주 장세가 보통 시작이 되면 테마 장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슈가 막 붙어있으면 거기 막 올라타고 뭐하고 했다가 수익이 잘 안 나. 시장이 좀 조정이죠. 1월에서 한 3월, 지금 구간까지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정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이 잘 안 나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손실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배터리 기업이란다.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시장에서 핫한 섹터에 들어갔던 이제 자금들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애초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투기적인 비중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 손실을 빨리 메우자 라면서 점점점 투기적인 비중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을 보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이유를 보면 이 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338% 2만원 구간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이즈미디어 338% 수익, 복리계좌에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수량은 계속 기다려봅니다. 복리계좌에서 2번 수익 내고 복리계좌에서 기다렸는데 본계좌에서 2번 수익 내고, 그러니까 한 번 사서 100% 구간에 절반 덜고,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 한 번 사서 또 올라올 때 100% 구간에 절반 덜고, 그리고 복리계좌로 이거 옮겨놨던 게 또 300% 수익 구간 가서 이제 챙긴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점으로 보면 한 400% 정도 수익을 챙겨놨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자,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은 일정 금만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부분에서 2분의 1은 무조건 덜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리계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된다 그러면, 덜어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보유를 해도 일정금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보유하는 게 자,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복리계좌 시스템을 짜드릴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자, 버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어차피 손실은 마이너스 100%밖에 이상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 버블이라는 게 입혀지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밸류가 올라가서 업사이드가 잡혀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이제 취해가기 위해서 장기 포지션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짜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복리계좌에서 버블 포지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은 보면,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수익이라는 거죠. 자, 투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무슨, 최근에 보면 이즈미디어라는 기업도 정치 테마로 엮였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또 엮였어요. 지금 보면 회원분들 중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아이크래프트, 또 원익큐브, 이번에 이즈미디어까지
자, 윤석열이라는 테마로 엮였어요. 이게 합리적인 포지션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크래프트라든가 원익큐브 같은 건 어때요?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들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뭐 중간에 30% 50% 변동성이 있다 그래도 노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은 지금 굉장히 지금 노이즈가 큰 부분들에 있어요. 자, 보면 자,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을 보면 윤석열 관련주 수혜에 올라갔다는데 윤석열 관련주가 무슨 수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기업에 무슨 가치가 증가하냐 이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빠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왜?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현재가가 21,150원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적정시총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보이죠. 이것보다 다운사이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봐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보면 부채도 지금 보면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채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자본금 축소가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다만 이 업황이라는 걸 봐야죠.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를 보면 휴대폰 업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면 돼요. 자, 모멘텀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모듈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면 나중 미래에는 이 기업이 잘 살아남아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전지처럼. 그렇지만 그건 이제 아주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그 존립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뭐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잡힐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져요. 왜냐면 휴대폰 업황이 작년보다 무조건 좋을 거기 때문에 올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은 모듈이 현재 들어가는 부분들 자동차 쪽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미래 수요가 잡힐 부분들이고 현재는 휴대폰 쪽 수요밖에 없어요. 근데 휴대폰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좋아질 텐데 저가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인가 이제 OEM인가 ODM 다 넘겼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이제 생산을 안 해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과 무조건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가품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경쟁률에서 밀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조조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듈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나오면 비중을 많이 줄여가야 되는 섹터군이라는 거예요. 휴대폰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또 성장 모멘텀들도 또 있는 거죠. 폴더블 같은 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막 이 종목이랑 몇 개 추천을 드릴 때 MC넥스를 탑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확실하게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일단 파트론이라는 기업과 MC넥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우위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흑자를 꾸준히 깔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잡히고 하면 업사이드가 크게 잡힐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중국에서 시장을 만약에 많이 뺏기게 되면 자율주행 시장, 자동차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엄청난 버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1,500억인데 지금 적정시총은 이 빨간색 제가 네모 구간에 정리를 해놨을 때 요때가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잡아줄 수 있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노이즈가 입혀지면서 휴대폰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적자 규모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거꾸로 올라왔죠. 이거는 왜곡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잡힌다 그래서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 평균에서 400억까지만 내려온다 그래도 어때요? 얼마가 빠져야 돼요? 마이너스 70%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포지션은 지금 2만원 구간대에 있으면 이 주가 수준이 7,000원 정도는 돼 있어야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돼 있어야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턴어라운드를 반영을 한다 그래도. 그럼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잡힐 수 있겠죠. 자, 차트를 제가 안 띄워놓고 이 그림만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숫자로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딱 보면, 자,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했었던 시점은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 뭐 MC넥스나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듈 기업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포지션이 있을 때, 자, 미중무역 분쟁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악재가 만들어질지 어쩔지 이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모듈 후발주들을 다 추천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만 테마가 붙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어요. 주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총이 1,500억에 돼 있어요. 자, 대주주가 지금 지분 한 3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의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주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나라면 지금 구간에 주가를 팔아요, 주식을. 그리고 유증을 합니다. 할인가를 마이너스 50% 이렇게 적용. 이 할인가를 제가 그건 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추정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산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으로 한계치인지를 몰라요. 그냥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할인가 적용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팔았던 주식 갖고 유상증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율을 올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조작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버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분을 내가 대주주인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돈이 많아. 지금 저평가돼 있어, 회사가. 그러면 이거는 매도해서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뭐 돈을 대출을 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든지 갖고 있는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할인가도 많이 적용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런 포지션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12,000원, 만원 구간대 와도 주식이 싸지가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게. 그리고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휴대폰이 올해 2021년도에 무조건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나올 건데 이게 2022년에 유지가 될 거냐, 이거는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유지가 될 거냐는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이 처음에는 카메라가 휴대폰에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고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1개가 3개로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2배, 3배 늘어나니까 이익들이 많이 좋아질 거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에서 그는 이제 실적들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서 툭수를 많이 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뀐다고 해서 카메라가 6개, 10개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은 어때요? 둔화되는 거죠.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이게 성장률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엮여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신규 수요가 잡혀야 돼. 근데 이 신규 수요가 잡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보면 아무리 못해도 3년에서 5년은 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년, 5년 동안 이 기업이 살아남아서 버틸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주가가 못 올라갈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에서 무슨 10만원 갈지 20만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가진 자의 영역인데 가진 자들도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보유를 해야죠.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보유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신규로 매매를 할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점화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점화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포지션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유상증자 발표를 해도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주인이면 지금 어때요? 1,500억 수준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이거는 회사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회사 자본 규모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500억, 1000억을 추가를 하게 되면 버틸 수 있는 3년, 5년을 버틸 수 있겠죠. 그럼 회사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상증자라는 게 나쁜 이슈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희석되니까 단기적으로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거는 너무 뻔해 보이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턴어라운드를 만약에 바로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성장 흐름을 잡아간다 그러면 그런 포지션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또 신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자동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무슨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신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포지션이 오면, 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유상증자라든가 3자 배정 유증이라든가 뭐 일반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자본을 외부에서 끌어올려는 모습들이 모듈 업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유증이 또 좋은 투자 기회라고 봐요.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막 대규모 유증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버블을 더 키워놨잖아요. 그건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제 반영을 받아놨던 건데, 투자로 인한 유상증자는 악재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될 게 뻔하니까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악재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지금 어때요? 업황이 개선되는 포인트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하락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상증자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노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많이 하겠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어디에서 이제 교체 사인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교체를. 그냥 망하면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왜? 이미 손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만 추가 매수도 안 되는 구간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밸류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상하게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붙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에 지금 있는 게 뭐냐면,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여행 항공업종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자폭이 굉장히 커져서 막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업들은 노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업황 회복이 당장 내년에 안 되고, 백신 보급이 예를 들어서 1년이 미뤄져서 1, 2년이 더 지나가 버린다. 그럼 이걸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회복이 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미리 올라왔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버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공급돼가지고 흥분을 한 거죠, 돈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에 대한 경계감을 지금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거는 붙어주면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영을 해서 150억 뭐 200억까지 시총이 빠져 있어도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인데, 이게 지금 시총을 1500억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도 버블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근데 지금 이제 신규로 막 접근을 해서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포지션을 내가 취해가는 거죠. 그런 포지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그림 맞추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이제 1000% 넘게 올라왔습니다. 1000% 넘게 올라왔어요. 1000% 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장시켜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복리계좌라는 시스템은 수익을 이제 원금을 다 챙겨놓고 수익을 가지고 보유하는 개념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산도 이제 많이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몇 개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이 생기면 이런 수익들도 취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운인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우리가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자산을 점점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점점점 건전성을 확대시키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자, 신한아파트니 계좌 흐름을 보면요. 한 100개 종목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익률이 이제 한 8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수익금은 이제 한 4,700 정도 짝혀 있는데 이건 이제 본계좌고 복리계좌는 이제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인증해 주신다니까 그거 좀 보고 구경 좀 해보고. 자, 2월 달에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분산해서 오래 투자하면 주식 투자는 손실이 불가능해요. 왜? 자,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로 제한이 되니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도 이 회사가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신나는 바투님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지금 그냥 10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 돼 있다. 계좌 수익률이 100%가 돼 있다. 그리고 5천이 돼 있다. 이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이 5천인데 플러스 5천이 생기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3년마다 만약에 계좌가 더블로 간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5천에서 1억을 해서 또 5천이 추가되는 건 어때요? 이거는 50% 수익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어때요? 처음 내 원금만큼 생기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년에 이제 더블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때요? 1억 5천 갖고 또 5천을 만드는 거는 30% 수익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반에서 또 이제 이게 6, 7개월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좌를 더블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서 이게 그렇게 수익을 쌓아서 이제 만드는 기간들이 점점점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리의 개념이에요. 이 복리의 개념을 입히려 그러면 분산이 필수라는 거예요. 분산이 돼 있어야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몰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자, 1에서 2를 만들면 2에서 50%만 손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수익은 100% 내야 돼요. 그럼 수익을 점점점 많이 쌓아야 되니까, 자,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0% 정도의 수익 확률이 높으면 몰빵 같은 경우는 본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자, 확률을 50% 정도만 유지를 시켜도 수익은 확대됩니다. 왜? 자, 손실이라는 건 마이너스 100% 이상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수익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51%만 잡아내면 내 자산은 계속 커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기간값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런 확률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몰빵이라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이라는 건 영원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매도, 이걸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수 포지션이 54%, 자, 매도 포지션이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그 어떤 그냥 평균을 쳐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 확률이 잡혀요. 근데 몰빵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7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이게 수익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이미 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몰빵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빵 투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도 만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손실도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서 회사가 급격하게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 했죠. 웅진에너지. 대표적인 기업이 망했던 기업이, 그리고 망했다 지금 살아나 있던 기업이 간만우, 이런 걸로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포지션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망할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싸지 않은 구간에 사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야 기대 수익률들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즈미디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이거는 안 좋은 방향의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어 이렇게 1000% 올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사야 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승률이 높이 보여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봐야죠. 근데 뭐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변동성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업 내용을 뜯어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포지션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신나는 바투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익 낸 걸로 또 다른 기업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산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들은 높아지고 안정성은 계속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기업을 사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안전성을 계속 키워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안전성을 계속 키워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투자는 항상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가둬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이 커도 그냥 신기루처럼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도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의 대주주라면 어떻게 하겠냐.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싼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라 그러면 어때요? 기업의 건전성을 올리고 또 내 지분도 지키려고 그러면 어때요? 유상증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유증이. 자본 규모를 키우면 내가 지분을 37% 갖고 있어. 여기에서 한 10% 20% 팔아. 그래 놓고 유증 발표를 한 다음에 유증 참여를 해요. 그리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가겠죠. 유증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유증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각 이슈 나오고 뭐 블록들이든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블록들 누가 붙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유증 발표하게 되면 주가는 그냥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주주가 주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망할 위험이 있는데 유상증자 갖고 마이너스 70%가 빠지든 90%가 빠지든 이렇게 회사를 살려놓는다. 그래갖고 회사 자본 규모가 커져갖고 나중에 뭐 자동차 모멘텀 묶고 했을 때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 이제 주주 관점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전에도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100불에서 1불까지 빠졌었다고. 이게 이제 3000불 넘어가 있잖아요. 그동안 성장 모멘텀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는 수익과 손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확장성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뭐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주고요.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걸로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 투자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슈라든가 기업 가치라는 걸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포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투자자에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